발 좀 쉬려다 통장이 반토막 났습니다. 믿기시나요?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시장 가다 발 아파서 잠깐만 앉아 있으려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반년도 안 돼서 평생 모은 돈 중 절반 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머니, 혈압이 위험 수치예요. 병원 가시면 수백만 원인데 이거 하나면 집에서 관리 가능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60 넘어 남편 잃고 몇 년째 혼자 사는 여자. 건강검진에서 경계수치 나온 사람. 자식 짐대기 싫어서 병원도 미루던 사람. 저는 평생 철물점 장부 정리하던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안 속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료 족욕 한 번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 받으러 갔을 뿐이었어요. 간호사가 혈압계를 제 팔에 감더니 숫자를 보고는 잠깐 멈칫하더군요. 어머니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145에 90이에요. 혈당도 110 정도 나오는데. 경계 수치예요. 석 달 뒤에 꼭 다시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간 게 몇 년 전인데 혹시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손이 저절로 떨렸어요. 병원 가보세요. 정밀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론 망설였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검사만 해도 수십만 원은 기본이잖아요. 혹시 입원이라도 하면 어쩌나. 아들 태식이는 계약직이라 월급이 빠듯해요. 결혼도 못하고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엄마가 아프다고 손 벌릴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만 관리해보자. 소금 덜 먹고 걷기 운동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건소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엔 버스 타고 가는데 그날은 날씨도 좋고 걸어야 건강에 좋다고 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시장 앞을 지나가는데 발이 뻐근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조금만 걸어도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무릎이 욱신거려요. 벤치라도 있으면 좀 쉬고 가야겠다 싶었는데 마침 건물 유리창에 현수막이 붙어 있더군요. 무료 족욕 체험, 혈압 혈당, 무료 체크, 어르신 환영.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족욕이라니. 따뜻한 물에 발 좀 담그면 시원하겠다. 게다가 혈압도 공짜로 재준다니. 아까 보건소에서 높게 나왔는데 한 번 더 재봐야겠다. 그냥 잠깐 쉬다 가는 거니까 뭐 그런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어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고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벌써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이 앉아 계시더군요. 어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발 좀 쉬시고 가세요. 그 목소리가 참 다정했어요.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의자를 빼주고 가방도 받아주더니 물까지 따라줬습니다. 일단 혈압부터 재볼까요? 직원이 전자혈압계를 가져와서 제 팔에 감았습니다. 기계에서 삑 소리가 나더니 숫자가 떴어요. 어머니 혈압이 148에 90이네요. 조금 높으신데 괜찮으세요? 요즘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아까 보건소에서도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더 조심하셔야 해요. 혈압은 방치하면 무서운 거니까요. 근데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직이요. 일단 좀 지켜보려고요. 제가 대답하자
직원이 이해한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병원비 부담되시죠? 요즘 어르신들 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족욕하시면서 좀 쉬세요. 발도 붓고 힘드셨죠? 직원이 족욕기에 따뜻한 물을 받아주더니 수건도 옆에 놓아줬습니다. 발을 물에 담그는 순간 아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따뜻한 물이 발을 감싸며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편하시죠? 여기 매일 오셔도 돼요. 공짜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 30분쯤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발 담그고 있으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옆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여기 처음이세요? 나 윤정숙인데. 나도 며칠 전부터 다니고 있어요. 여기 좋아요. 공짜로 이것저것 받을 수 있고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나만 모르고 있었네.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들 알고 다니는구나. 그날 집에 돌아오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발도 시원하고 혈압도 재봤고 물도 얻어 마셨으니 뭔가 이득 본 기분이었어요. 이틀 뒤쯤 다시 시장 갈 일이 있었습니다. 집 앞을 나서는데 문득 그 족욕하던 곳이 떠올랐어요. 오늘도 발 좀 쉬고 갈까. 어차피 공짜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지난번 그 여직원이 저를 알아보더군요. 어머니 또 오셨네요. 반가워요. 이리 앉으세요. 제 이름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벌써 반갑다고 하니까 기분이 묘했습니다. 누가 날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주는 게 언제만이었나 싶었어요. 아들 태식이는 전화해도 엄마 나중에 하고 끊기 일쑤였거든요. 오늘은 저기 강 팀장님이 직접 봐드릴 거예요. 어머니 운 좋으신 날이에요. 직원이 손짓하며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직원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발 상태 한번 봐드릴게요. 족욕기에 발을 담그자 강 팀장이 무릎을 굽히고 앉아서 제 발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발이 많이 부으셨네요. 여기 보세요. 발목 이쪽이 붓고 발바닥도 딱딱해요.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요즘 자꾸 저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혈압 높으시다고 하셨죠? 그럼 더 조심하셔야 해요. 혈액순환이랑 혈압이랑 다 연결돼 있거든요. 손으로 제 발을 지그시 눌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 정도면 병원 가시면 물리치료 권할 거예요. 근데 물리치료 한 번 받으면 얼마 아세요? 한 번에 몇만 원씩 나가요. 그렇게 비싸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병원은 다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 거예요. 여기선 공짜로 해드리니까 강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물에 발 담그고 있는데 누가 주물러 주니까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 호강이 어디 있나 싶었어요.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강 팀장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출석 잘하셨으니까 선물 드릴게요. 잠깐만요. 뭔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쌀이에요. 2kg짜리. 오늘 오신 분들 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받으세요. 공짜로 쌀을 준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쌀이 얼마나 비싼데 그걸 그냥 준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얼떨떨해하며 받았더니 옆에서 윤정숙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여기 좋죠? 나도 지난주에 휴지랑 세제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면 이것저것 받을 수 있구나. 집에 돌아와서 쌀 포대를 내려놓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했는데. 있긴 있네. 발도 시원하고 쌀도 받고 내일 또 가봐야겠다. 그날부터 화요일 목요일마다 그곳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수다도 떨고 차도 마시고 간식도 줬어요. 경로당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경로당은 가면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누구네 아들이 어쩌고, 누구네 며느리가 저쩌고, 듣기 싫어서 안 갔는데 여긴 달랐어요. 젊은 직원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챙겨주고, 오늘은 뭐 받나 기대하는 재미도 있고, 혈압도 매번 재주니까 내가 건강관리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강 팀장이 제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달력에 체크해 둔다면서요. 생일 되면 작은 선물 드린다고. 정말요? 우리 아들도 내 생일 까먹는데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요. 아드님 바쁘셔서 그러시겠죠. 우린 어머니들 생일 안 까먹어요. 강 팀장이 웃으며 수첩에 뭔가 적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게, 내 생일을 챙겨준다는 게 얼마만인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강 팀장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발 마사지기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시중에서 10,000원 넘게 주고 파는 건데, 오늘 오신 분들께만 특별 가격 5,000원에 드려요.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 살게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직원들이 와 어머니 센스 있으시다. 잘 사셨어요. 하면서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뭔가 사고 싶어지더군요. 5,000원이면 비싼 것도 아니고 나도 필요하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도 손을 들었어요. 저도요. 강 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역시 이거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집에서 매일 쓰시면 발 건강 완전 좋아져요. 계산대에서 5,000원을 내며 생각했습니다. 쌀도 공짜로 받았는데 이 정도는 내가 사줘야지. 그동안 족욕도 공짜로 받았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집에 돌아와 남편 영정 앞에 앉아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발 마사지기 샀어. 5,000원밖에 안 했어. 거기 사람들이 나한테 정말 잘해줘. 당신 없어도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데 다니지도 않았을 텐데 한 보름쯤 지나니까 족욕 가는 게 완전히 습관이 됐습니다. 화요일 목요일만 되면 아침부터 옷 챙겨 입고 나갈 준비를 했어요. 윤정숙 할머니랑도 친해졌습니다. 거기서 만나면 같이 앉아서 수다 떨고 집에 갈 때도 같이 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강 팀장이 앞에서 뭔가 박스를 들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찜질팩인데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아픈데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무릎 아프신 분, 허리 아프신 분 다 쓸 수 있어요. 시중에는 5만 원인데 오늘만 3만 원이에요. 3만 원이요?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중얼거렸습니다. 좀 비싸네. 강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싸 보이시죠? 근데 병원 가서 찜질 한 번 받으면 얼마 드는지 아세요? 한 번에 2만 원도 넘어요. 이거 사시면 집에서 몇백 번 쓸 수 있어요. 계산해 보세요. 훨씬 이득이에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도 요즘 무릎이 쑤시는데 찜질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저도 하나 살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윤정숙 할머니가 제 팔을 툭 쳤어요. 경자씨 3만 원이나 하는데 괜찮아요? 지난번에 5,000원짜리도 샀잖아요. 괜찮아요. 필요한 거니까.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카드를 꺼내 계산하는데 강 팀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가 첫 구매하셨어요. 박수.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주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따라 쳤어요. 그 순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한 것 같고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윤정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경자씨 요즘 거기서 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나는 좀 조심해야겠어요. 자꾸 뭘 사라고 하니까. 괜찮아요. 나도 조심하고 있어요. 필요한 것만 사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찔렸습니다. 일주일 뒤 또 갔습니다.
강 팀장이 이번엔 발찜질기를 들고 나왔어요. 이번엔 정말 좋은 거예요. 발찜질기인데 집에서 TV 보면서 발 넣어놓기만 하면 돼요. 혈액순환에 최고예요. 어머니들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꼭 쓰셔야 해요.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고혈압, 내 얘기잖아. 원래 15만 원인데 오늘은 8만 원만 받을게요. 강 팀장이 말했습니다. 8만 원 좀 비싸다 싶었지만 혈액순환에 좋다니까 솔깃했어요. 병원비 생각하면 이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저 살게요. 또 손을 들었습니다. 윤정숙 할머니가 제 옆에서 작게 말했어요. 경자 씨, 나 오늘 그만 올 것 같아요. 자꾸 돈 쓰게 돼서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저는 괜찮은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숙이는 자식들이 자주 와서 외롭지 않으니까 그렇겠지. 나는 혼자 사니까. 여기라도 와야 사람 구경하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계산하면서 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구매하셨네요. 역시 센스 있으세요. 이거 진짜 잘 사신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누가 날 칭찬해 주는 게 얼마만인지. 집에 돌아와서 영수증을 보니까 8만 원이 적혀 있었어요. 좀 비싸긴 한데. 뭐 어때? 건강이 우선이지. 병원비보다 싸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다음 주에 갔더니 윤정숙 할머니가 안 보였어요. 어디 가셨나요? 제가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아, 정숙 씨요? 요즘 안 오시네요. 어머니는 꾸준히 오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이가 나간 자리에 강 팀장이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정숙 씨 안 오시니까 허전하시죠? 그래도 어머니는 꾸준히 오셔주셔서 저희가 힘이 나요. 어머니 안 오시면 저희 진짜 힘 빠져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있구나. 윤정숙 할머니는 똑똑해서 일찍 빠져나갔구나. 그 생각이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나는 그냥 거기 가는 게 좋았으니까요. 정숙이가 안 온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조교 가는데 강 팀장이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알고 계세요? 강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날인데요?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머니 생일이잖아요. 강 팀장이 뒤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생일 축하드려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손글씨로 쓴 생일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방경자 어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세요. 강민수 드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생일을 진짜 기억하고 있었구나. 손으로 쓴 카드까지 준비했다니 우리 태식이도 내 생일 까먹는데 입 밖으로 그 말이 나왔어요. 에이, 그럴 리가요. 아드님 바쁘셔서 그러시겠죠. 강 팀장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린 어머니 절대 안 잊어요. 어머니는 저희한테 특별한 분이시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특별한 분이라니.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었나? 자리에 앉아서 혈압을 재는데 강 팀장이 숫자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혈압이 지난주보다 좀 올랐어요. 150에 95예요. 이나 올랐는데 괜찮으세요? 요즘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있으세요? 아니요, 별일 없는데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혈압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위험해요. 강 팀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어떡하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 가셔야 하는데 가기 싫으시죠? 강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같은 분들 많아요. 병원비 부담되시니까. 그렇죠. 검사만 해도 돈이 얼마나 나올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특별히 좋은 제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강 팀장이 일어나더니 뭔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리 온열기였어요. 무릎부터 발목까지 감싸는
긴 형태의 제품이었습니다. 이거 쓰시면 다리 혈액순환 확 좋아져요. 혈액순환 되면 혈압도 안정되고요.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는 거랑 비슷한 효과예요. 근데 병원은 한 번에 몇만 원씩 받잖아요. 이건 한 번 사시면 평생 쓰는 거예요. 얼마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래는 150만 원인데요. 강 팀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니는 저희 VIP 고객이시니까 특별히 90만 원만 받을게요. 90만 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비싸 보이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병원 물리치료 한 번에 3만 원이라고 치면 30번만 가면 90만 원이에요. 이건 몇백 번 쓸 수 있어요. 게다가 어머니 혈압 지금 위험 수치예요. 강 팀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90만 원은 큰 돈인데, 하지만 병원비 생각하면 어머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 팀장이 의자를 당겨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혈압 때문에 고생하셨거든요. 약 먹고 병원 다니고 했는데 돈이 엄청 들어갔어요. 그때 이런 거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강 팀장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재고가 딱 3개밖에 없어서 오늘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내일 되면 다 나갈 거예요. 강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오늘 안에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하려고 일어섰는데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나 살게요. 그 온열기.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어머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건강이 최고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 할머니도 사는데 나만 안 사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저도 살게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강 팀장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역시 정말 현명하세요. 이거 진짜 잘 사신 거예요. 카드를 꺼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90만 원.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12개월 할부도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 팀장이 물었습니다. 할부요?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요. 부담 없으시죠? 강 팀장이 웃었습니다. 7만 원이면 국민연금에서 나가도 남겠다 싶었어요. 그럼 할부로 할게요. 영수증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잘한 걸까? 너무 큰 돈을 쓴 건 아닐까?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병원비 아끼는 거니까 내가 건강해야 태식이한테 짐 안 되니까. 며칠 뒤 택배로 온열기가 왔습니다. 상자를 뜯어보니까 생각보다 크더군요. 거실 한쪽에 두고 매일 사용했어요. 솔직히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거? 그 정도였어요. 근데 90만 원이나 줬는데 효과가 없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족욕 갔습니다. 강 팀장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머니 온열기 잘 쓰고 계세요? 효과 어때요? 좋아요. 다리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90만 원 썼는데 안 좋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역시 어머니는 현명하세요. 강 팀장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혈압을 재는데 이번엔 또 숫자가 달랐어요. 어머니, 오늘은 148이에요. 지난주보다 2 내렸네요. 온열기 쓰신 효과인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잘 산 거네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죠. 계속 쓰세요. 강 팀장이 웃었습니다. 그날 강 팀장이 또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이번엔 커다란 매트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제품이에요. 전신 온열 매트인데요. 침대에 깔고 주무시면 돼요. 온몸 혈액순환에 최고예요. 특히 고혈압 있으신 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려요.
제 귀가 또 솔깃해졌습니다. 전신이라니, 다리만 하는 것보다 훨씬 좋겠네. 이건 얼마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원래는 1,000만 원 넘는 제품인데요. 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VIP 고객님들께만 600만 원에 드려요. 600만 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비싸죠. 솔직히 비싸요. 강 팀장도 인정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병원 입원하시면 하루에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하루에 몇십만 원이에요. 만약에 고혈압 때문에 쓰러지시면 입원비만 몇백만 원 나가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혹시 내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게다가 어머니 건강하셔야 아드님이 마음 편히 일하시죠. 자식 짐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강 팀장이 제 마음을 꿰뚫는 말을 했습니다. 맞아요. 나 아프면 태식이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거예요. 건강 투자. 이게 제일 확실한 투자예요. 강 팀장이 말했습니다. 600만 원. 통장에 남은 돈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남은 돈이 있긴 하니까 할부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12개월 하시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예요. 강 팍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0만 원, 그 정도면 국민연금이랑 남편 유족연금 합치면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살게요. 제 입에서 또 말이 나왔습니다. 강 팀장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현명하세요. 이건 진짜 평생 쓰실 수 있어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카드를 건네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600만 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강 팀장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건강이 최고니까. 병원비 생각하면 이게 나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큰 결심했어. 건강관리 제대로 하려고 전신 매트 샀어. 비싸긴 한데 필요한 거야. 나 건강해야 태식이 걱정 안 하잖아.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카드는 긁었고 물건은 며칠 뒤 도착할 거였으니까요. 전신 매트가 배달된 날 택배기사 2명이 와야 할 정도로 상자가 컸습니다. 거실 한쪽 벽을 다 차지하더군요. 매일 밤 그 위에 누워서 잤어요. 따뜻하긴 했는데 600만 원의 효과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래도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비싼 만큼 좋은 거겠지. 건강 투자니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또 족욕 갔습니다. 강 팀장이 반갑게 맞아주더니 혈압부터 재자고 했어요. 기계에서 삑 소리가 나더니 숫자가 떴습니다. 어머니 오늘 혈압은 괜찮네요. 146 정도예요. 근데 혈당을 한번 재볼까요? 요즘 혈당 재보신 지 오래되셨죠? 그러게요. 보건소 간 게 언제였더라. 몇 달은 된 것 같았어요. 손가락 끝을 살짝 찌르더니 피를 한 방울 짜냈습니다. 기계에 대고 잠깐 기다리더니 강 팀장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혈당이 120 넘었어요. 이거 위험한데요. 공복 혈당이 이 정도면 당뇨 경계예요. 병원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방치하시면 안 돼요. 당뇨 오면 진짜 큰일 나요. 강 팍장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혈압도 높으신데 혈당까지 이러시면 그럼 어떡해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병원 가셔야죠. 근데 가기 싫으시죠? 강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뇨 검사하고 약 처방받고 하면 돈 엄청 들어가요. 게다가 평생 약 먹어야 하고. 평생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당뇨는 완치가 안 돼요. 그래서 미리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강 팀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제대로 관리 안 하시면 나중엔 손 쓸 수 없어요. 어떻게 관리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혈액순환이 핵심이에요. 혈당도 혈압도 결국 혈액순환 문제거든요.
강 팀장이 일어나더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몇 분 뒤 직원 2명이 큰 기계를 끌고 나왔습니다. 사람 키만한 기계였어요. 뭔가 병원에서 본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프리미엄 혈액순환 관리기예요. 강 팀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여기 앉으시면 발부터 다리, 허리, 등, 팔까지 전신 혈액순환을 동시에 관리해줘요. 의자처럼 생긴 기계에 앉는 부분이 있었고 팔, 다리를 넣는 부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강 팀장이 권했습니다. 앉아보니까 팔과 다리가 부드럽게 눌렸다 풀렸다 했어요.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때세요? 기분 좋으시죠? 이게 혈액순환 되는 거예요. 강 팀장이 웃었습니다. 하루 30분씩만 쓰시면 혈압도 혈당도 관리돼요. 병원 안 가셔도 돼요. 이거 얼마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팀장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의자를 당겨 제 앞에 앉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원래는 의료기기급이라서 몇 천만 원 해요. 근데 어머니는 저희 최우수 고객이시잖아요. 특별히 해드릴게요. 얼마인데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3,500만 원이에요. 강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3,500만 원이요? 그건 너무 큰 돈이잖아요. 비싸죠. 저도 알아요. 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당뇨 오면 평생 병원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한 달에 약값만 몇십만 원이에요. 1년이면 몇백만 원, 10년이면 몇천만 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게다가 중풍이라도 오시면 어쩌려고요? 강 팀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제 고모가 혈압 관리 안 하다가 중풍 왔어요. 지금 반신불수예요. 요양병원비만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나가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어머니 아프시면 제일 힘든 게 누구예요? 아드님이에요. 강 팀장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 건강관리 안 하시면 나중에 태식 씨가 짐지는 거예요. 효자 아들 괴롭히고 싶으세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식이는 그냥 자기 인생 살면 돼요. 엄마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그럼 지금 투자하셔야죠. 3,500만 원이 크게 느껴지시겠지만 어머니 평생 건강 생각하면 싼 거예요. 강 팀장이 말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였더라. 지금까지 쓴 거 빼면 어머니 고민되시죠? 강 팀장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12개월 할부 가능해요. 한 달에 한 290만 원 정도예요. 290만 원, 국민연금이랑 유족연금 합치면 될 것 같았어요. 빠듯하긴 하지만, 근데요, 어머니 강 팀장이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재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다른 분이 예약하셨는데 오후 3시까지 결제 안 하시면 어머니 드리기로 했어요. 지금 2시 반이에요. 지금 결정해야 해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그래요. 이거 인기가 너무 많아서. 강 팀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게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살게요. 정말요? 어머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강 팀장이 벌떡 일어나 다른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경자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박수. 직원들이 우르르 나와서 박수를 쳤습니다. 주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따라 쳤어요. 어머니 최고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이거 평생 쓰세요. 직원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카드를 꺼내는데 손이 마구 떨렸습니다. 3,500만 원.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결제해 본 적이 없었어요. 12개월 할부 맞으시죠? 직원이 단말기를 조작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영수증이 길게 나왔어요. 그걸 받아들고 있는데 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참, 어머니 이거
설치하려면 기사가 집에 가야 하는데 출장비가 좀 들어가요. 한 15만 원 정도요. 설치비요? 그것까지 내야 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이게 워낙 큰 기계라서요. 미안해요. 어머니, 강 팀장이 미안한 척 했습니다. 이미 3,500만 원 썼는데 15만 원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것도 카드로 긁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거 쓰실 때 물티슈 패드가 필요한데요. 위생 때문에 직원 한 명이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한 박스에 8만 원인데 한 달 쓸 분량이에요. 그것도 샀습니다. 이미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AS 패키지 등록하시면 3년간 무상 수리되는데요. 이게 29만 원이에요. 근데 오늘 등록하시는 분들은 19만 원만 받아요. 그것도 했습니다. 하나하나 물어볼 정신도 없었어요. 계산서를 보니까 3,500만 원에 이것저것 더해져서 거의 3,7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수증을 계속 보고 또 봤어요. 이게 맞나?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하지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건강관리 제대로 하면 병원 안 가도 돼. 태식이 지 만들 수 있어. 잘한 거야. 그렇게 100번도 넘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와서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남은 돈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순간 현기증이 났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큰 결심했어. 비싸긴 한데 필요한 거야. 나 건강해야지. 당신 없는데 내가 쓰러지면 태식이가 어떻게. 혼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기사가 왔습니다. 기계가 너무 커서 거실 한쪽을 다 차지했어요. 소파도 밀고 TV도 옮겨야 했습니다. 여기 앉아보세요. 기사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하루 30분씩 쓰시면 돼요. 앉아서 작동시키니까 팔다리가 눌렸다 풀렸다 했어요. 따뜻하긴 한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3,700만 원이나 줬는데 효과가 없을 리 없다고 또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기사가 가고 난 뒤 거실을 돌아봤어요. 온열 매트, 다리 온열기, 그리고 이 큰 기계까지 집이 병원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너무 큰 돈을 쓴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돈은 나갔고 물건은 집에 있었으니까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절대 안 사. 혼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기계가 온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태식이었어요. 엄마, 나 태식이야.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받은 지 오래됐잖아. 내가 병원 예약 좀 해줄게. 회사에서 건강검진 지원해주는 거 받았거든. 태식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 건강해. 제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보건소에서 경계 수치 나왔다며.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가봤어? 태식이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내가 병원비 낼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가자. 정말 괜찮다니까. 나 요즘 관리 잘하고 있어. 제가 말했지만 태식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고집 부리지 마. 나 내일 가서 예약할게. 병원비 내려면 엄마 통장 계좌번호 알려줘. 아, 그건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왜? 계좌번호가 뭐가 어려워. 잠깐만. 내가 인터넷 뱅킹으로 보낼게. 태식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현금으로 줄게. 제가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 보호자로 등록돼 있어서 조회 가능한데 잠깐만. 태식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멈췄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엄마, 태식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장에 돈이 왜 이래? 원래 억 단위 있었잖아. 지금 몇 천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혹시 사기당한 거 아니야? 어디 이상한 데 투자한 거야?
태식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야, 사기 아니야. 내가 필요해서 산 거야. 제가 변명했습니다. 뭘 샀는데 그렇게 큰 돈이 나간 거야? 나 지금 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태식이가 험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엄마, 태식이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을 보는 순간 태식이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커다란 기계, 온열 매트가 깔린 바닥 구석에 쌓인 상자들. 이게 다 뭐야? 태식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건강관리 기구야.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이가 한 발 한 발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베란다 쪽에 쌓인 상자들, 발찜질기, 다리 온열기, 아직 뜯지도 않은 물티슈 박스들. 엄마 이게 다 얼마야? 태식이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필요한 거야. 내가 건강해야 너한테 짐 안 되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짐? 태식이가 웃었습니다. 이게 짐이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 날리는 게 짐이지. 이건 날리는 게 아니야. 투자야. 건강 투자.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식이가 TV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수증 묶음이 나왔어요. 하나하나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5,000원, 3만원, 8만원, 90만원. 태식이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600만원. 그리고 이건 3,700만원? 태식이가 영수증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엄마 미쳤어? 3,700만원짜리 기계를 샀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혈액순환 관리기인데 제가 설명하려 했지만 태식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엄마 이거 어디서 샀어? 태식이가 영수증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기 시장 건너편 건물에 있는 곳이야. 족욕도 해주고 혈압도 재주고. 제가 말했습니다. 족욕? 태식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설마 그 홍보관 다닌 거야? 응, 거기 좋아. 사람들도 친절하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태식이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엄마 그게 사기야. 요즘 뉴스에 나오잖아. 노인들 상대로 무료로 족욕해준다고 해서 끌어들이고 비싼 거 팔아먹는 거. 아니야, 거긴 진짜야. 강 팀장님이 얼마나 친절한데. 제가 반박했습니다. 강 팀장? 태식이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다 상술이야. 엄마 생일 기억해주고 어머니 하는 거. 다 물건 팔려고 하는 짓이야. 아니야, 진짜 날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제대로 말 안 통해.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세뇌당한 것 같아. 난 안 당했어.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태식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얼마나 아끼고 아껴서 사는지 알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몇 년째 같은 거 입고 데이트도 못해서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알아? 엄마한테 부담 안 주려고 그러는 거야. 태식아,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엄마는 지금 나 몰래 몇 천만 원을 날린 거야. 태식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몇 천만 원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알아? 아빠가 30년 넘게 철물점 하면서 손 닳도록 일해서 모은 돈이야. 알아. 나도 알아. 제가 흐느꼈습니다. 그럼 왜 이래? 왜 병원비 아깝다고 안 가면서 이런 쓸데없는 데는 몇 천만 원을 쓰는 거야? 태식이가 소리쳤습니다. 쓸데없는 게 아니야. 내 건강 관리하는 거야. 제가 맞섰습니다. 엄마, 태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발 씻는데 1,000원도 안 들어. 족욕 한 번 하는데 돈 안 들어. 근데 거기서 몇 천만 원 쓴 거야. 정신 좀 차려.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거 다 환불받아야 해. 태식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나랑 같이 가자. 당장 환불 요구할 거야. 안 돼. 환불 안 해.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태식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제발 정신 좀 차려. 나 이제 엄마 말 안 들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태식이가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가슴에 박혔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식이 눈물 흘리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혹시 태식이 말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태식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울렸습니다. 윤정숙이었어요. 경자씨, 지금 당장 TV 틀어봐. 정숙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틀어봐. 9번 채널. 정숙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관 사기가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무료 족욕과 건강검진을 미끼로 노인들을 끌어모은 뒤 고가의 건강기기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익숙한 건물이 보였어요. 제가 다니던 그곳이었습니다.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무료 족욕과 혈압 측정을 제공하며 노인들의 신뢰를 얻은 뒤 단계적으로 고가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수십 명,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강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어요. 어르신들 외로우시니까 친절하게 대하면 다 믿으세요. 생일도 챙겨드리고 이름도 불러드리고 제가 받았던 생일 카드가 떠올랐습니다. 판매한 제품들은 시중가의 몇 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불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숙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자씨, 들려? 우리 다 당한 거야. 나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나는 이번 가구 이상해서 안 갔거든. 그때 경자씨도 같이 끊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숙이가 한숨 쉬었습니다. 경자씨 얼마나 샀어? 많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불받아야 해. 지금 당장 거기 가봐. 정숙이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옷을 주섬주섬 입었어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제가 아는 얼굴들이었어요.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간판도 내려져 있었고요. 저기요, 문 좀 열어요. 한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돈 돌려줘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나왔어요. 거기 며칠 전에 다 빠져나갔어요. 짐 싸서 다 갔다고요. 그럼 우리 돈은요?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나도 몰라요. 경찰한테 신고하세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 겨우 서 있었어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2천만 원 날렸어. 퇴직금 반이 날아갔다고. 나는 1,500만 원. 할머니 한 분이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쓴 돈은 그보다 훨씬 많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텅 빈 건물 앞에 섰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태식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태식이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태식아, 내 말이 맞았어. 내가 당한 거 맞아. 태식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TV에 나왔어. 뉴스에. 제가 울먹였습니다. 환불도 못 받아. 다 도망갔어. 태식이도 울었습니다. 우리 둘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한참 뒤에 태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물건들 정리하자. 쓸 수 있는 건 쓰고 안 쓰는 건 중고로라도 팔아보자. 정말 미안해.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됐어. 엄마. 태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우리 정리하자.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태식이랑 같이 집을 정리했어요. 큰 기계는 중고로 내놨지만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7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에도 안 팔렸어요. 온열 매트도 다리 온열기도 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소비자 상담센터에도 전화해 봤습니다. 환불은 어렵다고 했어요. 회사가 폐업했고 연락도 안 된다고요. 결국 방 한쪽 구석에 쌓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물건들이 그냥 짐이 돼버렸어요. 정리하면서 영수증을 다 모아봤습니다. 총 얼마를 썼는지 계산해 봤어요.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 제가 7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 반이 사라진 겁니다. 태식이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생각해. 지나간 일이야. 어떻게 그만 생각해. 제가 울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건강한 게 다행이야. 태식이가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모으면 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나이에 5천만 원을 다시 모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려. 며칠 뒤 정수기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경자 씨 괜찮아? 얼마나 잃었어? 많이,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 정수기가 한숨 쉬었습니다. 그때 같이 끊을 걸 그랬어. 정수기는 현명했어. 이번 가구 바로 알아챘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정수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애들이 자주 와서 외롭지 않았으니까. 경자 씨는 혼자 계시니까 더 의지하게 됐을 거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요. 저는 외로웠어요. 누가 저를 어머니라고 불러주고 챙겨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정수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5천만 원, 그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 통장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의 절반도 안 남아 있어요. 5천만 원 넘게 날렸으니까요. 거실 한쪽엔 여전히 그 큰 기계가 서 있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버리기도 아까워서 그냥 두고 있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일부러 치우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요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걷습니다. 혼자서요. 공짜 족욕 같은 거 찾지 않고 그냥 제 발로 걸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경로당에도 가끔 들릅니다. 예전엔 경로당이 재미없어서 안 갔는데 지금은 달라요. 거기 계신 분들이 진짜 저를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경자 씨 요즘 안 보이더니 어디 갔었어?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태식이는 요즘 주말마다 집에 옵니다. 예전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는데요. 엄마 밥 먹었어? 엄마 어디 아픈 데 없어? 그렇게 물어봐요. 그 목소리를 듣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는 태식이가 병원 예약을 해줬습니다. 내과 정밀검진이요. 검진비는 태식이가 냈어요. 엄마 이제 아프면 바로 말해.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태식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바보같이 굴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됐어. 엄마 지나간 일이야. 태식이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덕분에 나도 배웠어. 나도 엄마한테 더 신경 써야겠다고. 검진 결과 혈압은 여전히 높았지만 약을 처방받았어요. 한 달에 약값이 10,000원 정도 나옵니다. 10,000원이요? 그 몇천만 원짜리 기계보다 10,000원짜리 약이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충분히 관리 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어제는 시장에 장 보러 갔습니다. 익숙한 길을 걷다가 문득 그 건물 앞을 지나게 됐어요.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고 간판도 없었습니다. 유리창에는 먼지가 가득했어요. 한참을 그 앞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었나? 옆을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말했어요. 여기 사기꾼들이 있던 곳이래요. 노인들 상대로 나쁜 짓 했다던데. 알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거기 다녔거든요. 그래요?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많이 잃으셨어요? 많이요.
제가 웃었습니다. 정말 많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이런 데가 또 생겼다던데 조심하세요. 어디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쪽 건너편 상가에. 할머니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도 무료로 뭘 해준다면서 어르신들 모으고 있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생긴 거예요. 이름만 바꿔서 제발 거기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무료는 없어요. 공짜는 절대 없어요. 알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안 가요. 자식들이 자주 와서 외롭지 않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맞아요. 외로우면 가게 돼요. 누가 날 챙겨주고 어머니라고 불러주면 빠지게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외로워서였어요. 누가 날 봐주고 기억해주고 챙겨주는 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돈 쓰는 곳만 환영받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공짜로 주는 건 결국 나중에 더 큰 걸 받아가려는 미끼였다는 것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신호는 있었어요. 윤정숙이 이번 가구 끄는 것, 점점 비싼 물건이 나온 것, 오늘만 특가라는 말, 재고 얼마 없다는 협박. 하지만 그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남편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돈 지키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혼자 살면서 외로웠어. 태식이는 바쁘고 친구들도 다 자기 자식들이랑 바쁘고 나만 혼자인 것 같았어. 그래서 누가 날 챙겨준다는 게 너무 좋았어. 어머니라고 불러주고 생일 기억해주고 그게 다 거짓이었는데도 말이야. 이제는 알아. 진짜 날 아끼는 사람이 누구인지. 태식이가 바빠도 나 걱정하고 병원비 내주려고 하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베란다에 놔둔 화분에 물을 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 이제 뭐하고 살지? 남은 돈으로 알뜰하게 살아야죠. 국민연금이랑 유족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큰 욕심 안 부리면요. 태식이한테 짐 안 되게 건강관리 잘하고 병원 정기적으로 다니고 약 잘 먹고 운동 꾸준히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저처럼 당하는 분이 없도록요. 어제 경로당 가서 말했어요. 무료로 뭘 해준다는 곳 조심하세요. 조격이든 혈압제기든 공짜는 없어요. 나중에 몇 배로 받아가요. 경로당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조심해야지. 한 분이 말했어요. 경자 씨 용기 있네. 자기가 당한 거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부끄러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숨기면 또 다른 분이 당하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료는 없습니다. 공짜로 주는 건 나중에 더 큰 걸 받아가려는 미끼예요. 이번 가보고 이상하면 바로 끊으세요. 윤정숙처럼요. 계속 다니면 저처럼 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숨기지 마세요. 부담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상의하세요. 오늘만 특가, 재고 얼마 없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어요. 어머니 하면서 생일 챙겨주고 이름 불러주는 거 다 상술이에요. 진짜로 날 아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외로우면 경로당 가세요. 복지관 가세요. 진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돈 쓰는 곳에서는 환영받아도 그건 가짜예요. 돈이 떨어지면 그 환영도 사라져요. 지금도 이런 곳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꿔서요. 건강체험관, 힐링센터, 웰빙클럽. 이름은 달라도 방식은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조심시켜 드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 외로우신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5천만 원 넘게 잃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비싼 값을 치렀죠. 하지만 여러분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네요. 내일은 태식이가 온대요.
같이 밥 먹자고요. 그게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큰 기계도 비싼 온열기도 없지만 아들이 옆에 있으면 그게 제일 따뜻해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알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 곁에 계세요. 외로워도 이상한 곳 가지 마시고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